TV의 정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봤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는 이제 그동안 금융위기를 다뤘던 영화들이 이제 꽤 있었죠. 빅쇼트라든지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영화들이 금융위기를 다루는 아주 좋은 영화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금융위기를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가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사실적인 그 묘사에 감동을 했고 거시적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를 보면서 되게 이제 감탄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이제 내용 중에 이제 금융맨 윤영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배우 유아인 씨가 이제 역할을 맡았었죠. 근데 이 윤영학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두 명의 투자자를 데리고 위기를 이제 기회 삼아서 성공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과정 중에 이제 윤영학이 했던 투자 철학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관람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서 금융 이야기로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997년도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사회적 구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금융맨 윤영학의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 이제 경제 시스템의 이제 3요소는 이제 가계와 은행, 그다음에 기업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계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그럼 은행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은행들은 이렇게 이제 가계들이 이제 모아준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은행의 역할입니다. 예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금리는 좀 높게, 예금 금리는 좀 낮게 해서 결국에는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이제 사이에 갭을 먹는다. 그래서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예대 마진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은행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은행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예금 적금으로 들어온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업들에게 이제 대출을 해줌으로써 어떤 이제 부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위험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자금을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바닥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제 IMF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아인은 경제 위기를 이제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 2명을 데리고 바로 이제 펼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어떤 건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는 건데? 달러부터 매입할 거야.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환율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 윤 사장은 여기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 그럼요. 제 생각에는 2,000원. 2,000원? 세 배를 더 먹는 거네?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차지.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금융맨 윤영학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첫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환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달러를 사려고 하는지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이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라는 게 이제 과연 이제 무엇일까요?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돈값을 이제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누구나 이제 공용화된 이제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기축통화가 바로 이제 달러죠.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의 이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그 나라의 이제 자국 통화 대비 이제 달러의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와 자국 통화의 가격의 이제 비율이 바로 이제 환율이다. 즉 이제 돈값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강세, 약세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원화가 이제 강세다 그러면은 돈의 힘이 세지고 있다.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달러의 힘이 이제 세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세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강세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원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엔화 환율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원화 대비 엔화가 아니라 엔화 대비 또 달러입니다. 그래서 원화를 엔화로 바꿀 때는 원화 대비 달러의 가격, 그 다음에 달러 대비 엔화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번 바꾸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든 환율은 달러 대비에 이제 그 나라 자국 통화의 이제 가치를 이제 부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엔화가 이제 강세다 그러면 엔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이제 강달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제 환율 용어이고요. 그러면 이제 환율과 경기의 이제 상관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겠죠. 경기가 이제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수출하는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이제 잘 되겠죠. 그러면 수출이 이제 많이 물건들이 이제 많이 잘 팔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들이 받아오는 돈은 달러겠죠. 그래서 달러가 국내에 이제 유입 많아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돈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흔해졌다. 흔하면은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조금 이제 내려간다. 그럼 반대로 이제 원화의 힘은 이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이제 원고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경기가 이제 나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1997년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출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제품이나 이런 데들의 이제 엔화 환율도 굉장히 이제 그때 높았기 때문에 엔화가 이제 약세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이냐 일본 제품이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제품 퀄리티가 좋은 이제 일본 제품을 많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국내 유입되는 이제 달러가 이제 적어지게 되고 우리나라 전체의 이제 달러 보유고가 점점 이제 내려가는 현상이 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귀하게 됐죠. 그런 달러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반대로 이제 원화의 가격은 이제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아인이 이제 했던 전략은 우리나라 이제 달러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지금 사놔서 이제 달러를 높게 팔자라고 하는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환차익과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환차익은 환율에 의해서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이익을 봤다. 환차손은 환율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환율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기업들이 두 가지의 부분이 있겠죠.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이제 수입을 하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좋을까요? 수출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받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아주 해피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입하는 업체는 어떻습니까? 수입에 대한 이제 제품 물품에 대한 이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더 많은 이제 원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 업체는 이제 환차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외화를 예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외화를 예금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이 발생을 하죠. 내가 달러를 미리 샀는데 가치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반대로 외화를 대출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최초 대출받을 때 달러 가격과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달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환차손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유아인이 썼던 전략이 이제 이 바로 달러의 이제 환차손을 이용한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유아인이
투자 결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작 5분 만에 외국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떠나면서 환율 오름세도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개장 5분 만에 외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금일 외환 시장이 개장 5분 만에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서 외환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여기에 기업보험 금리가 전일 대비 0.87% 급등한 것을 비롯해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통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홍콩 등을 거쳐 우리나라 금융시장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제 영화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유아인의 투자 전략에 적중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주가는 이제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환율은 올랐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 관계,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이제 펀드 매니저 윌리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 1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 당시에 이제 환율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이제 교환을 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약 1,000억 원이라는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는 상황이 됐죠. 중간에 이제 수익이 좀 나기도 했지만 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주식이 빠져서 수익은 0%가 됐습니다. 손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죠. 근데 이제 윌리엄이 다른 나라로 자금을 이제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서 돈을 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1,200원으로. 이때 이제 IMF처럼 막 갑자기 막 2배, 3배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20% 정도의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윌리엄 입장에서는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바로 이제 손실이 옵니다. 회수한 달러는 8,300만 달러로 윌리엄이 그 당시에 1억 달러를 투자한 거 대비 약 1,700만 달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환차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던지고 그 다음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1997년에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큰 폭으로 주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 보시면서 좀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 아니면 그냥 넘겼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짚고 넘어갔는데 또 다른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물 옵션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선물 옵션 관련돼서도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기는 이제 반복된다라는 이제 영화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데 위기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런 이제 위험에 대비하는 이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